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때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양심 고백을 했는데요. 계엄군의 당시 국회 장악 목적이 계엄 해제 요구한 과반수 의결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고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당시 관련 지휘부를 불러 현안 질의를 열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지시를 하달한 건지 정확한 지시 내용은 무엇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세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현태 단장 발표에 따르면 707 특임단의 당초 작전은 국회 봉쇄였지만 이미 국회의원 상당수가 안에 있는 걸로 파악되자 퇴거 작전으로 바뀌었다. 당시 이런 지시 누가 누구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네, 오늘 국방위 현안 질의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 지휘체계상 김 단장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했을 만한 인물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네. 곽 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그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기보다는 현장 부대 지휘관들과 판단할 새도 없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전파된 거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네. 곽 사령관 발언 들어보시죠.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공포탄, 뭐 테이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막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그 상황을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 부대 지휘관들하고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좀 하면서 이거는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항명사항이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에서 작전을 중지를 시키고 그 상황에서 병력을 이동 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데 당시 부대원 한 명당 테이저건 한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타이, 포박도구, 권총까지 소지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지시가 내려온 건데 그럼 이 지시는 누가 한 겁니까? 네, 곽 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고요. 네. 그 위에 다른 지시 주체가 혹시 누군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헌 의원과의 질의응답이 되게 미묘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제가 그 장관이라고 1차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조금 답변이 곤란한 듯 더듬더듬 거리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이 질의 오가기 전에 맨 처음 질의에서는 당시 707 특임단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헬기 이동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물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난 6일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는 당시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2차례 통화를 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화에서는 위치를 물어서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대답을 한 건데 네. 두 번째 통화 내용은 곽 사령관이 그때도 오늘도 재차 함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내용이겠네요. 다음으로 12.3 사태 그날 계엄군이 향한 또 다른 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군 정보사 병력이 투입됐잖아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표하기 20여 분 전부터 선관위 과천청사로 이동하는 CCTV 기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보다 먼저 인근에 도착해 대기한 병력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그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사령부인은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인원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투입 목적이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막는 데 있었다면 선관위 투입 목적은 일부 구구단체에서 주장해온 지난 총선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김용현 전 장관도 밝힌 바 있죠.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당초 알려진 방첩사령부 외에도 정보사 병력이 추가로 구성돼 굉장히 계획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방첩사령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그 전신이 국군 기무사령부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인데 국회 질의에서도 어째 자꾸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12.3 내란 사태 뒤에 국회 국방위가 수차례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좀 캐묻고 있지만 이들의 말이 자꾸 바뀌거나 머뭇거리는 점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할 그날의 진실이 많아 보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HID로 불리는 북파공작원을 이번 계엄에 앞서 대기시키려 한 정황도 물었는데 문 사령관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몇 달 전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포착해서 경고해온 인물입니다. 그렇죠. 문 사령관이 오늘 국회에서는 부인했지만 이건 역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HID는 유사시에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주요 인물을 체포하고 암살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부대인데요.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쨌을지 좀 아찔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국방위에서는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장관과 현안 토의를 위해 만났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의 생방송 담화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거고요. 또 한 가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요. 오늘 구금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처음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여사령관이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온 곳과 배치되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